정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이변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첫 경주 정영교가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임재현의 정지민의 동반 입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스컵 7경주 황영근을 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용건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황영근이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민의 김용건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 황준하가 때리면 유리한데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민호, 김정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박민호하고 김정태 동반 입상, 배당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9경주 박건희가 분명 유리한 경기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동현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상, 여기에 이수원도 3차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수원이 승부를 걸었습니다. 결국 머리를 쳤어요. 이수원의 신동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71배라는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경주는 김한윤의 뒤를 조재호가 막혀 나갔습니다만 유경원이 내선을 팠습니다. 결국 유경원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스컵 11경주 윤현중구가 월등했었죠. 문제는 성정환이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나가면서 박성순이 3차권을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었고, 12경주 김준철의 완승, 노태경, 유성철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유성철이 외선에서 나오면서 노태경을 넘어서면서 착승과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전반적인 편성 8경주하고 10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고, 6경주도 황준하가 객관적인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유성철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황준하 전일도 젖히기 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쉽게 경주를 풀어나갈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도 광명 경주가 4대3의 맞대결로 편성이 6경주부터 12경주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만 보면 비법적 선수들의 선행력 좋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2주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인우, 김정태, 김광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우, 김정태, 김광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지민, 이수원, 김철민, 노태경, 송정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짧은 인터벌을 이끌어 나갔었던 정지민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광근, 신동현, 강병석, 오기호, 조성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대립권 김광석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집중하면서 경주를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인우하고 손진철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인우의 시속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손진철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정태, 공민규, 박상훈, 김홍건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정태가 빠르게 반바퀴 지점까지 주도 후 시속을 잡았었고, 느려진 시속에서 박성훈은 천천히 김정태를 저치기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다빈, 송경방, 조재호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다빈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앞선에서 시속이 줄자 저측이 나섰었던 송경방도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김다빈의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하고 성정환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광호가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습니다. 이후 대열이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인우, 김정태, 김광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경주가 4대3의 맞대결이죠. 황준하, 성룡환, 윤진철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유성철, 박상훈, 김태율, 이주연이 옆대역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준하가 전일 힘을 썼는데 박민호가 저측이 나서다 보니까 김정태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준하 나름 힘을 써서 봤습니다만
자존심이 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황준하가 자리 잡게 된다면 성룡환이 자리 잡고 손진철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의 경주감이 상당히 좋죠. 김태율이 전일 선발에서 올라와서 우승급 첫 경주 펼쳐 나갔는데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 좀 먼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훈도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성철이 경주를 쉽게 풀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황준하가 분명 유리한 상황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성철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전일도 노태경이 김진철 잘 쫓아갔습니다만 직선에서 유성철이 잡았었죠. 얼마 전에도 유성철하고 김성현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 황준하의 다리 상태가 무겁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이번 편성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이 가면 박상훈의 선행 활에 나가거나 김태열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한번 공략해 보게 된다면 유성철의 박상훈, 유성철의 김태열, 전일 김태열 우승급 첫 경주이기 때문에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넘어섰더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힘이 부족했었죠. 넘어서지 못했었던 김태열이긴 합니다만, 먼저 내선 잡고 유성철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창원 지역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 6번하고 2번, 1번 2번, 1번, 2번, 6번을 한번 먼저 배당 공략부터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2라고 2룩을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라고 2룩 경주권 쪽에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황준하가 성룡환, 손진철을 앞뒤로 포진시켜놓고 경주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진철보다는 성룡환을 타겟으로 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이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성룡환이 전일 아쉬웠습니다만 금일 타촌 작가 힘을 쓰고 황준하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4번,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하고 4-3이에요. 4위하고 4-3은 아무래도 황준하가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위하고 4-3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노려봐야죠. 2번, 1번, 2번, 6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4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룡환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유성철이 박상훈, 김태열 믿다가 퍼지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아무래도 빅밥 라인이죠. 손진철까지 마키한 작전 마크돼서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을 중심으로 박상훈, 김태열도 3차권에서는 삼복선에서는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광명 우승급 경주는 접근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성종말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하가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은데 배당부터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입니다. 전일은 임지연이 짧게 취패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면 조재호, 이수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영권 견제 충분히 가능하죠. 득점은 현재 김영권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권의 연대 세력 중에서 김영권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성정환, 조준수, 김홍권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같이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이죠.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이 금일만큼은 확실하게 힘을 쓰는 견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정환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원권이 자리 잡거나 조준수, 김홍권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재현이 서둘러서 세게 나가게 된다면 조지호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조지호 마크 잘 쫓아갔습니다만 유경원에게 내선 취입당하다 보니까 2차기 아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임재현이 조준수, 조지호 확실하게 달고 때려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이죠. 임재현이 김영권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권이 타 정도로 임재현의 뒤를 빼앗는다면 몰라도 임재현이 김영권보다는 조재호를 달고 때리는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쪽에 우선의 받아를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이수원 전일 깜짝 놀랐습니다. 저치까지 나서면서 2번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수원이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신동현 2인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수원이 깜짝 저측 나서다 보니까 우승 신동현이 뒤늦게 2차권을 만족하면서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긴 했습니다만 이수원도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승부수를 띄웠는데 통했어요. 금일도 자신감 있는 경준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이수원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하고 1호입니다. 13하고 1호 경주가 두 차권 아무래도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이 유리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1번, 3번, 5번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건이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에 황영근을 활에 나간다면 김용건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황영근 자체가 타임이 잡지 못하다 보니까 김용건이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병주 타고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김용건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작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임재현이 김영건 챙겨 나갈 리는 없기 때문에 조재호하고 이수원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는 조재호와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김영건이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김영건의 타이밍만 뺏게 된다면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영건이 가면 아무래도 성정원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이수원이 나올 수 있는 2번하고 5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사하고 2호입니다. 2사하고 2호는 임전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빠지게 된다면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지연이 28기 넘버 3입니다. 특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특선 올라가지 못한 결승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속감은 좋아요. 5번하고 3번하고 5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경주입니다. 박건희가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도 하수영, 박지웅, 밖에 연대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민하고 박성순, 송정훈, 송경방이 먼저 내선 잡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건희가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박건희 머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대 역풍 세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경주다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건희 금일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준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민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송정훈이 앞선에서 긁어주고 박성순, 송경방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건희가 넘어서야 되는 상황에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패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성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이성민 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금일 박성순을 뒤다 붙이고 송정훈 활에 나가게 된다면 이성민의 박성순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전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희가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야 아무래도 이성민과 전략적인 타협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희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항상 박건희가 잘 나갈 때는 본인의 연대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때리고 2차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본인의 강한 연대 세력이 없다 보니까 반대 세력들만 출전하다 보니까 박건희가 경주를 펼쳐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컨디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성민이 박성수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4번, 2번 쪽을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희가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연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박중입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박성민하고는 무려 10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지웅도 마크되면 잘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나름 기습으로 경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지웅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민이 고전하면 박성순까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정훈이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호하고 36이죠. 3호가 36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성민의 박성순의 동반 입장을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4번, 2번, 3번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삼복승에서는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가 아예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합적 선수들이죠. 송정훈과의 연합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희가 완벽하게 박지웅을 챙겨 나가게 된다면 박시드렌 협공도 3번하고 5번을 묶어서도 충분히 삼복승 배당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진만에 나갈 박건희야 노련함 앞서 나가고 있는 이성민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박건희보다는 이성민이 좀 더 나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이영구가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물론 이인우도 이영구가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직선 잡을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영구가 저측에 나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박성순이 달렸습니다만 성정환에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윤영구가 이인우를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김일규 자리에는 정윤규가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전일 낙차 본인 과실로 인해서 퇴소를 하다 보니까 김일규가 대타 출전하게 되면서 편성 자체가 상당히 쉽게 짜여졌습니다. 전일은 이인우, 정영규, 윤영구의 맞대결 양상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웠었는데, 정영규가 낙차로 빠지면서 김일규가 대타 출전하면서 상당히 좀 변성 자체가 수월하게 짜여진 상황인 만큼, 금일도 윤영구가 김다빈 활에 나가면서 저측에 나서고 이인우 챙겨주는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쭉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이 세게 나가게 된다면 이인우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이 지종원을 때는 괜찮은데 막상 실점만 되면 제기랑 발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김다빈이 먼저 타이밍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윤영구가 짧게 가져가는, 시속도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은 승부 충분히 가능한 만큼 5번과 3번 정도는 함께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 5번과 1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윤영구가 월등하기 때문에 2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일규가 자리 잡고 황영근이 냅다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윤진철과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들이 쫓아가기보다는 1번하고 5번이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영근이 그대로 버텨내는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은 황영근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돕니다. 전일도 황영근이 내선만 잡는다면 김용건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선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김용건이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금일 황영근이 내선 잡고 힘을 쓰면 타이밍만 잡으면 시속하면 좋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2라고 2호는 노림수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영구가 훌러덩이죠. 5번하고 1번인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황영근이 후미권에서 버텨낸다면야 3차권 진입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유지훈, 금일도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차봉수, 문영윤, 박진우와
조금 펼쳐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이 금일 정지민, 강병석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지은 전일처럼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스쿠 구경주 박건희 머리가 아니라 신동현 2인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이수원까지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2번하고 6번이 동반 입상 하는 듯 했는데 이수원이 외선에서 저측이 나가다 보니까 신동현 아쉽게 결승 갈 수 있는 기회에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차봉수가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유지훈하고 문영윤, 유지훈, 박지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영윤이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죠. 그 점 때문에 정지민이 저측이 나서고 신동현, 강병석 순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동현이 유지현 견제에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정재민이 마크로 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란 점, 신동현이 정지민 활약에 나가되 지켜주긴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병석과 전략적 연합입니다. 23기 동기생에다가 23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전략적 연대업군 펼쳐 나가게 된다면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영인, 박진우만 제대로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유지훈이 차가 나와요. 5번하고 2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이죠. 5번하고 2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문영윤이 생각만큼 시속이 괜찮다면 유진이 몰고 가고 박진우와 전략적인 연대업권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동현이 외선에서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진의 머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유진이 머리에 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영윤보다는 박진우와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지민을 유지훈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이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2번, 7번, 2번, 1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만큼 5번하고 3번을 먼저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신동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민의 시속감이 괜찮다면 비파업 라인 완승도 1번 정지민까지 묶어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선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유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분명한 건 연대석 협공 펼쳐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다는 점에서 컨디션 좋은 신동현이 강병석, 정지민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머리 칠 수도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김한윤이 전일도 완급 조절에 성공하면서 우승차지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태경하고 김광근이 연대 세력이죠. 과연 김광호가 김정태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김한윤 견제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이 자리 잡고 4번, 2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한윤이 김광호 믿다가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광근 믿다가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한윤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노태경이 쫓아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노태경, 김준철 쫓아가다가 다리가 녹았어요. 직선 유성철에게 잡히면서 노태경 2차기 아닌 3차권에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김한윤 확실하게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갈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광호가 받아가게 된다면 5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타협이라기보다는 김광호가 알아서 버텨내는 5번하고 4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김한윤이 김광호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김정태 더욱더 챙겨 나갈 이유는 없어요. 노태경과 협공 가능성, 노태경이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5번, 3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5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광호의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김정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환윤이 김광태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가 가면 김정태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호 정도는 창원적 선수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윤 중심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만큼 김광호의 김정태, 김광호의 최성호 또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특히 4번, 6번보다는 4번, 2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의 선정 가능성 노태경과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이 노태경 달고 때리게 된다면, 잘만 하면 김광군도 선행 나서는 답은 없는데 노태경 뒤를 막혀 나갔을 때는 착순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호는 김정태와 묶어서 삼복승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과감하게 공격적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준철의 기량이 월등하다는 점, 전일도 혼자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김철민, 조성현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철민이 초중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김준철, 조성현이 자리 잡는 겨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시속을 올리게 된다면 김철민도 쫓아내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하고 유경원이 아무래도 타종 시작과 함께 찍어 누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처럼 적극적인 몸싸움을 펼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크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민호 전일 대단했습니다. 저치기 상대로 김정태까지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광명우스컵 8경주 박민호가 가면 김정태 간다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박민호요 저력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치기로 당당하게 결승전 이름 올렸기 때문에 김준철도 4번을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줄 끊어질 가능성, 2번이 쫓아 들어가는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경원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1번하고 2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1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4번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줄 끊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김우현이 힘을 씁니다. 박민호, 유경원이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준철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원체 김준철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이라든지 김우현이 긁어주면 2번하고 6번 정도는 좀 이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다닥이 좋은 김준철이라는 점에서 쫓아갈 수 있는 박민호, 유경원이 좀 더 나은, 그 중에서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민호 저치기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민호의 저치기 승부 거의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인데, 컨디션 괜찮았었던 박민호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삼복승도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철이 김민철을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삼복승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비파업 선수들, 시속감 좋은 선행력 가진 선수들이 유리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